이번 시간에는 파이썬과 크롤링이 데이터 과학과 IT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간략히만 이제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우선 이제 파이썬과 IT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, 어떻게 이제 나누느냐가 참 애매하긴 한데요. 크게 옛날과 같이 나눈다고 한다면 웹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거고,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앱 같은 것을 만드는 분야가 있을 거고요.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처럼 자기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세 가지가 핫하죠. 하나는 인공지능, 그쵸?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얘기가 되는 이제 데이터 과학 쪽, 데이터 사이언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빅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IoT라고 해서 무슨 요즘에 보일러 같은데 컴퓨터가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인터넷이랑 그런 모든 기기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온도를 잰다든지 아니면 집 밖에서도 보일러를 끌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Io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런 각각의 분야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겠죠.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가 배워야 되는데 딱 하나만 배우고 싶다. 그런 분들은 일단은 좀 불안하긴 한데요. 딱 하나만 배운다고 한다면, 또는 맨 처음에 내가 프로그래밍을 좀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언어를 배워야 좋을까?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이 분야에 걸쳐서 여러 분야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다면 제일 좋겠죠. 그렇죠?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. 자바스크립트도 있고, 자바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스위프트라는 언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있고, 전통적인 C 언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웹 분야를 대충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요즘에 핫합니다. 그런데 이 웹 분야에서도 파이썬 같은 언어는 사용이 됩니다.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. 예. 그 다음에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스마트폰마다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, 그 다음에 아이폰, 이 두 가지는 각각 특별한 언어를 지정을 해놨어요.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자바로 만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스위프트로 개발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응용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다 만들 수 있는데 C++, 자바, 파이썬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IoT는 요즘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파이썬이나 C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가면, 그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가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긴 하는데요. 그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파이썬만큼 강력하고 쉬우면서 강력한 언어가 없습니다. 그래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보시면 웹 분야도 어쨌든 파이썬을 많이 써요.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도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고요. 최근에 핫한 이 세 가지 분야는 다 파이썬을 쓰고 있죠. 이에 반해서 이제 다른 언어들은 굉장히 국한된 이 영역에서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. 더군다나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, 거기다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니,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언어죠. 예,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시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과학과 크롤링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. 사실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분야입니다.
원래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,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직업이 뭐 21세기에 정말 유망한 직업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,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뭐 정의된 것도 없었고 막 이런 때도 있었죠.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현업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데이터 과학 분야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우선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필요를 합니다. 굉장히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수집한 데이터를 어디엔가 잘 저장을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, 이 분석할 때는 또 통계학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분석된 데이터는 사실은 그래프로 그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분야도 있습니다. 단계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기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려면 어떤 웹 기반, 앱 기반, 웹이나 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돼요. 예, 그래서 크게 보면 데이터 과학은 이렇게 또는 요렇게, 여기까지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크롤링은 다분히 데이터 수집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웹에서 데이터가 제일 많은 곳이 사실 웹이죠. 웹 서비스죠. 예,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쭉 추출한다. 웹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데이터 IT 환경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. 크롤링이라는 기술 자체를 좀 더 크게 본다면. 뭐 어쨌든 예, 그래서 크롤링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과학 영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기술 중에 하나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간단하게 파이썬 그리고 크롤링이 데이터 과학과 IT 영역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,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기술인지 이렇게 큰 그림 한번 그려봤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썬과 크롤링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